안녕하세요. 청사녀입니다. 몇 달 전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루나 사태라는 대형 사고가 터졌는데요. 이 사건이 뱅크런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청사녀가 뱅크런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은행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금고와 같은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은행 금고에는 내 돈이 차곡차곡 쌓여 있고 은행은 내 돈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존재로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의 이러한 믿음 덕분에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은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실제로 은행 금고에 내가 맡긴 돈은 거의 없습니다. 이미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대출이라는 방식으로 빌려줘버리고 없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100명의 사람이 A은행에 각각 1억 원씩 요구불 예금을 했습니다. 은행 금고에는 100억이 쌓였겠죠? 은행도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겨야 하는 입장에서 멍하니 금고 앞을 지키고 서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은행은 예금으로 받아놓은 100억 중에 90억 원을 사업가 B씨에게 빌려주고 매달 B씨에게 이자를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B씨에게 받은 이자로 은행 직원들 월급도 주고 쥐꼬리만큼이지만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한테도 예금 이자를 지급합니다. 이때 100억을 다 빌려주지 않고 10억을 남겨놓은 것은 법률로 그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 비율은 나라마다 모두 다르며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7%로 정해져 있습니다. 돈을 맡긴 사람이 인출 요구를 했을 때를 대비한 것이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10억 원만 있으면 100명의 예금주들에 대한 모든 은행 업무가 가능합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닌데 10명 이상이 은행으로 찾아와서 내가 맡겨놓은 돈을 몽땅 내놓으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평화롭던 어느 날 예금주들 사이에서는 한 가지 소문이 돌게 됩니다. 사업가 B씨가 요즘 경영이 어려워서 은행의 이자도 제대로 못 내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B씨가 쫄딱 망해버리고 돈도 안 갚고 배째라고 나오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예금주들을 엄습합니다. B의 사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되는 바도 없고 그가 돈을 안 갚을 거라는 이야기도 소문일 뿐이지만 예금주들 입장에서는 A은행에 더 이상 내 돈을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벌써 예금주 몇 명은 돈을 모두 인출해갔다는 소문도 돕니다. 불안감, 공포감은 미친 듯한 속도로 퍼져나갔고 이제 모든 예금주들은 단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먼저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야 돼. 수십 명의 예금주들이 은행으로 달려갑니다. 말 그대로 뱅크 런인 거죠. 은행은 사람들에게 내어줄 돈이 없다 보니 이제 사업가 B씨를 압박하게 됩니다. 대출금을 빨리 내놓으라는 건데요. 멀쩡히 사업을 잘하고 있던 B는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공장도 팔고 담보로 잡아놓았던 수십 채의 아파트도 팔아야 했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으니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었고 수십 채의 아파트가 매물로 쏟아지니 부동산도 폭락했습니다. 수십 명의 예금주는 거지가 되었고 사업가 B씨는 신용불량자가 되었죠. 한 은행에서 발생한 뱅크런은 또 다른 은행의 뱅크런을 촉발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부산저축은행에서 뱅크런이 발생했고 그해 14개의 저축은행이 파산했습니다. 금융선진국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뱅크런은 일어납니다.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영국의 노던록 은행, 미국의 워싱턴 뮤추얼 등의 거대 은행에서 뱅크런 사태가 터지기도 했었죠.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은 은행과 은행 빚으로 쌓아올린 높지만 아주 위태위태한 탑입니다. 모두 문제 삼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단 한 명이라도 문제를 삼고 의심하면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은 모든 투자에 앞서서 수익률만 보지 마시고 항상 뱅크런의 가능성을 검토하여 안전한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